안녕하세요. 변집사TV 구독자 여러분, 14년차 변호사이자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관련해서 병원이 렌즈 값을 줄이고 검사료를 올려서 실손의료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되자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병원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든 그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보기 드물고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요, 실제 현실에 이런 일들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들이죠? 바로 보험사들이 병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받아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보험사는 자기들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놓고 병원에게 자기들이 지급한 보험금만큼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가 원래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혹은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해주었다면 이것은 사기나 혹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되면 병원은 환자와 함께 보험사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입은 손해, 즉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들과 함께 배상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들이 입원하지도 않았는데 입원했다고 기록하거나 혹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주거나 도수치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도수치료를 했다고 기록을 조작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일에 연루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기나 혹은 사기 방조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병원은 피부염이 보이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땡땡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병원은 한 보험사로부터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니 병원이 피부염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을 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도와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향후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병원의 원장님은 절대 허위 진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 의원은 평범한 동네 의원으로 감기나 배탈 등의 치료를 봐오던 곳이었습니다. B 의원은 감기가 심한 환자들이 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수액 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어느 날 우편으로 질병과 무관한 수액 치료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마찬가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향후 절차 진행을 고려 중이니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재 피부과 내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성형외과, 여성의원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조항이 기재된 우편물을 실제로 받으면 설사 내가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무척 화가 났다가도 나도 모르게 우리 병원 직원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혹시 내가 한 진단이나 처방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환자들을 보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보면 보통은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 중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원장님들로부터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원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병원의 자료를 실제로 건네받아서 검토해보면 원장님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보험사로부터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나 사기 방조로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되면 이후에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혹은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 병원이 재판에 가서 사기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보험사와 협의를 봐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강경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보험 분쟁을 해결하면서 이와 관련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대리해서 보험사와 협의 혹은 의사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내를 드리면 저희는 병의원이 보험사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근 어떤 치료나 처치가 보험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원장님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런 처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보험사로부터 오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실제로 저희 로펌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일회성으로도 가능하고 정기적 자문 형태로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정기적 자문 계약을 체결하시면 병원 홈페이지 내 불만 게시판 혹은 민원 게시판을 저희 로펌과 연동해서 저희가 직접 환자들의 법적, 보험 관련 분쟁을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원장님들 병원 운영하시기도 힘들 텐데 보험사와 분쟁에 휘말리면 정말 출근하기 싫어집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니 뭐니 하는 우편을 받으시면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